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2,000명이 배정된 결과 우리 특례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할 수 있는지 3특과 12특 학생들의 향후 지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의 증가 변화에서 보시게 되면 비수도권은 82%, 경인 지역은 18%, 서울 지역은 제로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정부의 기조를 보시게 되면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거점의 병원을 육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그리고 국립대 전임 교원 확충 및 시설 개선, 이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증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특례생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 먼저 보시면요.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서울 지역의 의대 정원 현황입니다. 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8개 대학이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정원을 뽑는 가운데 우리 특례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1명에서 2명 정도 정원 외 2%로 가는 거죠. 이럴 때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통해서 합격을 시켰던 학생들과 또 각각의 연계된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학생들의 그 결과들을 제가 모아본 결과 내신 성적은 실질적으로 기존 특례 합격 학생들의 스펙에 있어서 내신 성적은 상위 1%에서 1.3%, 이 부분은 모든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역량 중에 하나인 학업 역량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표준 학력 최상위 고득점은 학업과 진로 역량에 포함이 되는 거죠. 특히 표준 학력으로 대표적인 SAT 같은 경우 1550점 이상을 받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고요. AP는 최소한 5개 이상, 그리고 IB는 최소 42점 이상,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는 A스타를 최소 2개 이상을 받았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 공인어학 성적에 있어서는 제가 가리킨 학생으로서는 최소점이 토플 117점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학업 역량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학생부 그 생활 기록부와 같은 비교과 활동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상위권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공동체 역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올해 이제 전국 지역에 있는 의대들의 증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그리고 강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대 학교 수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또 특례생들이 선호해서 또 특례생들을 받아줬던 그런 대학들이 이 안에 포함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 인원은 대략 지역별로 이 정도 인원이었는데 각 대학별로 인원이 증가된 폭이 이 정도. 그 가운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산, 울산, 경남과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지금 증원을 받았죠. 그래서 970명, 820명 이 정도 25년에 선발하는 인원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 특례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각 대학별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대학을 우선적으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이냐. 자, 지역별 대학 인원 증가와 전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그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자료 의예과와 그다음에 약대, 의학 수치안 요 전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정확한 거는 올해 25년 전형이 발표가 되어져서 대학이 이제 의대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형 요강에서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경기 인천 지역에는 이제 요 대학들이 있는데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전원이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특례생들한테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성균관대나 가천대 요 부분에서 증원이 80명, 9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정원이 120명, 1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원래 학생부 교과나 학종으로 선발을 했던 대학들이지만 이제 앞으로 점차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의 전형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 3특, 12특 학생들이 특례로 지원하는 거 말고 수시로도 지원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강원 지역에는 이제 강원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카톨릭 관동대. 여기서는 우리 보통 특례생들은 카톨릭 관동대나 연세대, 미래 요 정도. 강원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전형 방식은 학생부 교과나 학종으로 선발하는데 점차적으로 이 지역도 역시 수시 학종의 전형 방식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특례로도 넣을 수 있지만 수시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특 학생들, 12특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좋고 그 이외에 표준학력이라든가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고 비교과 활동이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잘 이루어진 학생이라고 하면 수시 전형 반드시 노려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대학들이 총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충북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 대학들이 인원 증원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립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시로서도 꼭 한 번 더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라든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미 예고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수시로서 한번 우리 특례생들도 노려보자 하는 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대학이 있죠.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동국대 와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카톨릭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인원 증가가 이만큼 이루어지는데 특히 경북대 국립대학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종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았던 데고 또 수시로 우리들이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보통 학생부 교과 중심인 지역 인재 이 형태로 많이 뽑았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특례생들은 들어가기가 어렵죠. 수시로서. 그렇지만 이 인원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가 아닌 학생부 교과는 기존의 거 그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추가 신설 가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그 전형이 나와주는 걸 보고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수시로서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봐달라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보시게 되면 부산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경상국립대, 울산대가 있습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는 뭐 아산병원 잘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들에서도 증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 국립대 같은 경우 124명이 지원이 돼서 200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지역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지역으로서 우리 특례생들이 특례가 수시의 한 일종이긴 하지만 수시는 거의 생각을 안 했거든요. 9월 학기에 집어넣는 수시는. 근데 우리 그 3특, 12특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정도는 수시 전형 방식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아줄 경우 우리는 한 번 더 여기에서도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북, 전남, 광주 그리고 제주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제주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200명이라고 하지만 증원은 58명 정도 됐고 57명, 75명. 이제 이 중에 제일 많이 된 데가 전남대와 제주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지역도 역시 그 지방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모집이었지만 증원받은 인원수 중에 일정 수만큼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신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전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요. 한 번 정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의대 정원에 따른 특례 입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어지느냐? 지금까지 한두 명 뽑아주던 대학들에 우리가 꾸준히 의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 3특, 12특 다 있었는데 이 학생들의 공인학 성적의 커트라인이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기록부인 학생부 대체 서식 이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써주고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관리해 줬느냐.
하는 것들을 봄으로써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원수가 많이 증원을 받은 만큼 학생들을 뽑아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 그럴 때 논술 또는 면접. 면접은 아시다시피 인성면접과 지성면접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를 또 어떤 지역은 어떤 대학은 인성과 지성면접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형 요강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번째로 이제 의대의 경쟁률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기존에 넣었던 아이들이 뭐 한 명, 두 명 모집하기 때문에 3, 40명밖에 안 했더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특히나 반수, 재수생들이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그 의대 정원에 따라서 우리 특례생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게 이 다섯 번째에 있는 수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수시, 여기에는 우리 특례생들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신이 좋고 상위 1%에서 1.23% 안에 드는 학생들이고 학력 인증이나 공인어학 성적을 최상위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특례로서만 쓰시지 말고 수시로 쓸 수 있는 한 개의 카드를 가지고 응시해봐라 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각 대학별로 전형 요강은 올해 또 새롭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이전의 것 올해 2024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그 기존에 유튜브 설명을 통해서 올리는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올해 또 나오는 그 전형 요강들 잘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더 나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